자, 파일에 가셔가지고 파일에 새 파일, 그 다음에 파트에 확인 가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셔야 돼요. 정면 스케치. 그리고 얘도 보니까 양쪽 왼쪽 오른쪽에 R이 들어가 있네요. R40, R30. 그리고 거리값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이 하나 들어가 있고, R이래. 거리값. R은 아니고요. 거리값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직선이 아니고 원호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보조선으로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체 거리를 넣어줄게요. 전체 거리는 100이네요. 얘네들은 100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센터로 몰아주니까 반띵해서 50mm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점 플러스 반경 원호로 그려야겠네요. 원호를. 그래서 한 점, 두 점, 그 다음에 방향 이렇게 해서 원호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 원호와 이 수직선은 탄젠트, 그 다음에 이 원호의 중심점과 이 솔리드 화면상의 원점은 수평. 두 개의 구속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리는 40에 20, 전체 거리는 40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R값 빠졌네요. R값이 빠져가지고 자꾸 움직이는데, R값은 40. 그래서 왼쪽에 R40 먼저 그렸어요. R40.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R30 3점으로 이용하시고, 이 원호와 수직선은 탄젠트, 그 다음에 원호의 중심점과 솔리드 화면상의 이 원점, 이 원점은 수평, 그 다음에 거리값은 전체 거리값은 30mm에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니까 15mm, 그 다음에 R값은 3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호를 완전 정리로 끝냅니다. 그 다음에는 양 방향 다 R200짜리 원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3점호를 이용하셔가지고 끝점 찍고, 끝점 찍으신 다음에 R값 기입하시면 돼요. R값은 200.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3점호를 그려주시고, R200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참고로 얘는 단차가 밑에 있네. 바닥에, 그죠? 바닥에 7mm만큼 돌출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각도가 들어가야 되네요. 각도도, 잠깐, 각도는 15도. 다 15도니까 상관없네.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필렛을 주지 마세요. 코너 필렛을. 코너 필렛을 나중에 솔리드 상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하셨으면은 이제 돌출시키세요. 돌출 7mm 우선. 7mm 돌출. 7mm만큼 우선 돌출시켜 주시고,
돌출까지 다 하셨으면은요, 위에면 스케치도 잡아주시고, 위에면도 스케치 잡아주세요. 이어서 바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시투영이죠, 요거. 요소변환이라 써있는데, 요소변환 합시다. 저 용어를 잠깐 써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쓰는 방식대로 단어를 불러가지고, 요소변환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 모서리를 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모서리.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살아나죠. 외형선이. 아니면은 그 옵션 기능 중에 보시게 되면은 요 체인 기능이 있으면 체인 선택하시고 선 하나만 찍어 주셔도 돼요. 그럼 다 잡힐 겁니다, 요거. 안 잡히네? 여기 모서리 라운드가 안 들어서 안 잡히나 보네요. 자, 여긴 다 안 잡히니까요. 선택 다 할게요. 이렇게 4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소 변환 시켜 주시고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얘는 높이를 좀 길게 하세요. 높이를 최대 얼마큼 높여야 되냐면 한 20. 스케치 혹시 잡으셨나요? 스케치 잡고 요소 변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찍었는데 모서리 안 잡혀요? 그럼 면 찍어봐요. 면 찍고 한번 해볼래요? 확인? 면 찍고 확인해도 아마 요 선은 잡힐 거예요. 화면을 좀 틀어보셔요. 화면을 틀어보면은 더 잘 보일 거예요. 잠깐만, 저는 지금 선이 중복된 것 같아요. 선을 지워야겠는데. 되셨어요? 제가 안 됐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돌출 얼마나 하셨어요? 돌출을 한 20mm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9배는 15도 주세요. 15도.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1차적으로 몸통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던 방식대로 수압 작업을 진행할게요. 수압을 하시려면 우선 1차적으로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그 다음에 3점으로 하나 그려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높이만 제시되어 있고, R300이라는 게 중심선과 일치가 돼요. 중심선. 여기 원점과 일치시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값은 50mm 들어가 있네요. 센터니까. 됐고. 자, 그럼 먼저 보조선 하나 그려야겠죠. 보조선은 13mm 짜리. 보조선 하나, 높이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호와 이 수평선은 탄젠트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호의 중심점 있죠? 이 원호의 중심점과 이 원점은 수직으로 구속을 주셔야 돼요. 수직 구속. 그 다음에 R값을 기입합니다. R값은 얼마냐? 300. 그 다음에 선은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너무 길게 늘어지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내 경로라고 하죠. 경로가 완료가 됐고요.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조의 그 기준면 가셔가지고, 참조의 기준면. 자, 우측면도죠? 우측면도 클릭해 주시고, 요 안내선의 끝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끝점. 다 됐어요. 확인. 여기다가도 스케치 잡아 주시고,
자, 우측면도 보시게 되면 우측면도 R값이 90이에요. 그러니까 R값 90짜리 원호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3.5 원호. 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먼저 이 경로의 원호의 끝점과 그 다음에 프로파일에 해당되는 이 원호는 일치다. 첫 번째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안내곡선의 요 끝점과, 그러니까 경로의 끝점과 프로파일의 중심점은 수평이다. 두 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R값. R값은 90.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어요. 자, 어제 그 스왑 커팅, 그러니까 피처상의 스왑 컷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곡면 옵셋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뭐 곡면에 그 스왑을 이용해서 곡면 자르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제 자,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피처의 스왑이 아니고 곡면의 스왑 가셔가지고 프로파일과 경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확인.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곡면 자르기. 자, 곡면 자르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여기 곡면 자르기 명령 끄집어낸 거, 얘를 이용해서 곡면을 클릭합니다. 자, 없어지는 부분을 화살표 방향으로 가리키라고 했죠. 방향을 좀 바꿔주시고, 없어지는 부분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확인. 커팅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확인하고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제 곡면 오프셋. 자, 곡면 오프셋은 어디냐면 그 곡면의 툴바에 보시게 되면 9번째 있다고 했죠. 곡면 오프셋이라고. 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면을 옵셋 시켜 주셔야 되는데, 몇 미리 옵셋 시키냐? 3mm. 3mm 옵셋 시켜 주시고 확인. 그래서 그 전에 원본은 잠깐 숨기세요. 원본은 잠깐 숨겨주시고, 아니면 뭐 그냥 아예 숨겨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이면 살아있으니 이거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설득한 원본은 숨겨주세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곡면 오프셋까지 완료가 되면 바닥에 있는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자, 여기는 이제 타원 그리셔야죠. 타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타원. 치수는 가로 치수가 33. 아니죠. 세로 치수 33. 그 다음 가로 치수가 14. 그리고 주의할 점은 위의 점과 아래 점은 수직. 위의 점과 아래 점은 수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점과 요 원점이 수평 잡아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리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거리를 넣어주려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밑에가. 그래서 얘를 좀 와이어프레임으로 묘사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 값을 넣어주는데, 여기 끝점과 요 거리 값이 얼마냐면 30. 23 플러스 7이니까 30 넣어주시면 되겠죠? 30 넣어주시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가운데 잘라야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폭을 6mm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3mm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잘라내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내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치수가 풀려가지고 완전 정의가 없어지면 치수를 다 기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된 거죠.
다 됐으면은 얘를 돌출시켜야겠죠? 돌출시킬 때는 다시 색깔 입힐게요. 색깔 입혀놓고 돌출, 스케치 종류, 돌출. 자, 돌출은 윗방향으로 Z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길게 한 30mm 이상 길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길게 빼주신 상태에서 곡면 자르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 위로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1도 왼쪽 이게 튀어나온 그 모델링이 완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 이제 오늘, 요거 때문에 이제 좀 풀이 과정 해드리는 건데, 요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거. 자, 오른쪽 거는 마찬가지로 곡면 오프셋을 진행하는데, 현재 이 면은 아랫방향으로 5mm 오프셋 하시면 돼요. 오프셋, 아랫방향 5mm. 원래는 2mm잖아요. 근데 2mm는 이제 원본 기준으로 2mm고, 얘는 3mm만큼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mm 플러스 2mm에서 5mm만큼 아랫방향으로 오프셋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요 면을 선택해 주시고 숨기기. 그러면 현재 이 면만 있으면 돼. 2mm가 다운된 곡면 오프셋만 있으시면 된다. 자, 다 되셨으면은요, 마찬가지로 얘도 바닥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바닥 스케치. 자, 바닥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8번. 자, 바닥 스케치 잡 컨트롤 8번 누르세요. 얘는 평면도를 보시면, 평면도 보시게 되면은 R70이 하나 있어요. 3.5 R70. 3.5로 해서 R7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원점과 이 원호의 중심점은 수평이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거리는 50mm만 떨어져 있다 나오죠. 50mm. 그리고 왼쪽에는 현재 70mm 떨어져 있다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현재 받침대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네. 이거는 그러면 이거 바로 그냥 보조선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수직선. 이 선은 보조선. 이 거리는 40mm가 되겠네. 받침대 빼고 40.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요것도 와이프레임으로 할게요. 요 끝점이 잡혀, 4분점이 잡혀야 돼. 4분점이 안 잡혀서. 확대해서 잡으세요. 잘 안 잡히네, 4분점이. 40mm 잡아주시고. 확대를 좀 하세요, 확대. 그 다음에 이 원호와 이 수직선 탄젠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R값 넣어주시면 돼요. R값. R값을 얼마를 주시냐면 70. 그리고요, 여기 이 원호의 끝점을 우리 그 곡면, 수액 곡면 안쪽으로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모델링보단 튀어나오게 해주시고요, 모델링 상보다는 크게, 그 다음 곡면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얘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곡면보다 안은 작게끔 해서 도형을 닫아주세요.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이게 또 영향을 줄까봐 일부러 맞춰주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형상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나머지는 그냥 대충 그리셔도 돼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기능을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얘를 이제 도출할 건데 이제 주의할 점은 얘는 바디 합치기를 하시면 안 돼. 바디 합치기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갑니다. 독립적으로 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덩어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은 한 덩어리고 요 바디 합치기를 취소하시게 되면 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얘랑 얘는 별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선택이 따로따로 됩니다. 라인도 또 두 개 생기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곡면 자르기 진행할 거. 곡면 자르기는 얘를 자를 겁니다. 얘를. 그러면은 이제 곡면 자르기 눌러가지고 이 면을 선택하시는데 선택한 바디. 그러니까 모든 바디는 아니고 선택한 바디 해서 얘를 선택할 줄 거예요. 요거를. 자동 선택은 하면 안 되겠네. 요거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곡면 자르기 가셔가지고 곡면을 선택하시는데 선택한 바디를 하겠다. 자동 선택하면 불편하니까 취소해주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그 다음에 깎이는 방향은 아랫 방향이기 때문에 화살표는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곡면을 숨기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지죠. 이렇게 두 가지로. 얘 따로 얘 따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되시면은요, 이제 뭐를 하면 되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빼기, 솔리드 상에서 합치기, 빼기, 교차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빼시면 돼요. 작업을.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 빼기 기능이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지금 이 피처상에는. 그래서 피처상에 빼기 기능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우리 그 사용자 정의 가셔가지고 그 명령어를 빼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가셔서, 자, 여기 핵심은 이게 따로따로 가셔야 돼. 합치기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됐으면은 여기 회색 창 가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가셔가지고요. 명령 세 번째 페이지 가셔서 피처. 거기 가시게 되면은 합치기 기능이라고 있어요. 명령어가. 아마 요거 명령어 같은데. 그 바닥,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네 번째 칸에 있는 합치기 명령어가 여기 있을 겁니다. 요거를 잡아 끌어서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근데 이거 맞나? 헷갈리네.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저도 오랜만에 이게 아이콘만 보고 하려니까 힘드네. 합치기는 맞죠? 합치기. 오케이. 자, 사용자 정의의 명령에 피처에 가셔서 합치기 요거 네 번째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거 끄집어서 일단 꽂아주시면 돼요. 자, 다 됐으면은 이 합치기 명령어를 눌러주시고요. 자, 제거라고 써주세요. 제거. 그 다음에 본체. 그 다음에 제거할 바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표시에 눌러주시면 요렇게 뜨죠. 이렇게 다 됐으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작업이 된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를 아무 말 없이 다 하셨다길래 제가 순간 우리 실력들이 좋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아마 이 방식으로 안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이건 이제 영상 촬영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복습하세요. 동영상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 평면도상에 보시게 되면 R9짜리 이렇게 키움처럼 파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이 바닥면 찍으신 다음에 뒤집기, 그 다음에 높이는 10mm, 7mm만고 띄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8번. 그 다음에 키움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키움은 R9가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끝점하고 요 거리가 18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은 수직 잡아주셔야 되겠고, 점이 안 잡히나요? 요 점과 요 점이 아니다. 잠깐만요. 요 점하고 요 점이 수평이에요. 수평.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거리가 이게 흔들리지? 좀 제가 치수 개입이 잘못됐네 보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잘 안 잡히네, 모서리점이. 요 점하고 요 끝점이 잘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선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선택 다시 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정의가 돼야죠. 완전 정의가 안 돼가지고 순간 당황했는데. 그럼 다 됐으면은 얘는 돌출 제거인데요. 각도는 10도로 역방향으로 뜨기 굽해주시면 돼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제거. 굽해주셔야 됩니다. 10도.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굽해. 이렇게 해서 커팅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부분 다 끝났죠? 다 끝났으면은 마지막으로 받침대 그려주시고 종료를 합니다. 이제 받침대는 120에 그 다음에 60 우측면도 했네요. 60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60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30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돌출 높이는 10mm.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참조 영상으로 만들어진 기준면들이 있죠. 다 숨겨주세요. 정신 사나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솔리드 필렛만 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필렛은 R10짜리 여기죠?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마찬가지. 여기 두 군데. 그 다음 뒷자리는 R5짜리로 해서 필렛 주셔야 되고, R5 여기가 R5가 되겠죠? 그 다음에 R2가 있네. R2는 안쪽에 여기 R2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모서리는 이제 R1로 마무리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R을 이렇게 다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캠 가공할 때, 머신센터 가공할 때 이게 R로 되어 있어야 깎기가 좀 편해. 안 그러면은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가공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R을 주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 됐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색깔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넣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저장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